네, 제30강 물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의를 보시면요. 의의에는 각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문자로 하게 되면 목공, 혼소, 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은 뭐냐면 목적물의 멸실, 이건 수용, 공용, 징수.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할 혼동, 이거는 소멸시효의 완성. 물론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설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는 거. 그런데 이 포기는요. 포기는 186조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해. 등기를 격려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 판례 사안으로는요. 합유 지분 포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모두 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고 해서 그 물권 변동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분권 이전 등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목적물의 멸실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목적물의 멸실은 대표적인 게 토지에 포락이 있고요. 건물의 멸실이 있습니다. 건물의 멸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도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물권이 목적물의 물질적 또는 가치 변형물에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에서 공부하는 물상대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멸실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때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포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포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바닷가나 하천 쪽에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가요. 계속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이 토지를 때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 가지고요.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쪽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이게 바로 포락이고 이게 바로 토지의 멸실 사유입니다. 멸실 사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회복할 수도 없게 됐을 때죠. 나중에 만약에 이걸 성토에서 회복했다. 그러면 포락으로 멸실됐던 그 소유권이 다시 부활하느냐? 절대 부활하지 않는다. 이거 판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그대로 봅니다.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 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이걸 포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복구가 어려워서 토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건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 후에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요거 가지고 복구한 게 아니죠. 다시 이제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토화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사건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성토된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어차피 우리는 물권만 공부하면 되니까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다음에 4번 물권의 포기 나와 있죠.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즉 법률행위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공시방법을 요한다. 그랬고 판례사안은 합유지분 포기와 공유지분 포기 사례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합유지분 포기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합유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 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와 같은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다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등기가 바로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지분을 포기한 합유 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요.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왜? 등기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합유 지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 위에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네, 이 지문도 우리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유제포를 했는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포는 뭐였습니까? 소유권 포기. 그러면 공유 지분도 소유권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동 소유하는 거고요. 단독 소유권의 포기. 네, 요걸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양가로 2번. 포기는 원칙적으로는 물권자가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거 포기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은요.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처당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처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소멸케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371조 제2항이 되겠고요. 다음 존속기간이 있는 제한물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한다는 말이 말소등기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혼동이라는 부분입니다. 목공 혼수 포기에서. 그래서 혼동은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법률 규정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191조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동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혼동은 이제 우리 민법 191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하고 2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항에 혼동 예외가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기출 사례를 보시면 점유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법 그 191조 3항에는 안 적어져 있지만 광업권, 네, 얘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점하고 반짝반짝 광업권 얘들은 혼동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항은 어떤 경우가 나와 있냐면요. 이거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니까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인데 이거는 지상권하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는 겁니다. 자, 갑소의 부동산이 있고요. 을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을이요. 이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해보면요. 우리가 그림으로 따져보면 소유권은 이 X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권 등을 전부 다 지배를 하는 완전한 동그라미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네, 그래서 이쪽은 용익가치, 사용가치, 이쪽은 교환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상권은요.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을이라는 친구가 이 완전한 동그라미하고 반쪽짜리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존속시킬 필요도 없고요. 의미가 없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191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혼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 을이란 애가요. 이 지상권을 가지고 가서 병한테 담보대출을 받았다. 담보대출 받았다. 그래서 먼저 이 상태인데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됐다.
이러한 병의 저당권이 없으면 원칙에 의해서 을이 어떻습니까?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지상권 없어도 되니까 혼동으로 지상권은 소멸하는데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이 지상권을 없애버리면요. 병의 저당권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서에서 혼동 후 예외를 인정을 해가지고요. 이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먼저 1항부터 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그러면 점유권을 제외한 제한 물건이 되겠죠.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 즉 우리가 방금 했던 건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제3자의 권리 저당권, 그러면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상권하고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병이라는 애가 이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라는 애가 만약에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잡히고 1억 원을 빌렸다라면요. 요 1억 원을 병에게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을이 현찰이 없어가지고요. 병아 미안해. 내가 돈 도저히 못 주겠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지상권 너 가져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이 병에게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잡고 있는 이런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귀속하면 뒤에 게 소멸하죠.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동일하게 귀속하면 뒤에 거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시 병에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을이 돈 못 갚겠으니까 내 지상권 너 가져 했는데 만약에 만약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지상권이 소멸하는 순간에 그걸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니까 병은 아무런 권리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게 되는 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동의 예외가 하나가 더 있는데 판례입니다. 판례. 원래 조문으로는요. 이 제3자 보호 이걸 위해서 혼동 후 예외를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3자 보호가 아니라요. 본인 보호. 어떤 경우냐? 갑소유의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2번으로 해가지고 병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 1번은 을은 저당권, 병도 저당권.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니까 저당권은 소멸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병의 권리가 있는데도 이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요. 병의 저당권이요. 어떻습니까? 을이 원래 1번이었는데 얘가 1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본인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본인 보호를 위한 어느 경우냐?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이게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칙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에서는 1번에 제3자의 이익 보호, 그 다음에 2번에 본인의 이익 보호. 본인의 이익 보호는 한번 읽어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 그림으로 보면 후순위가 병이죠. 선수의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선수의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게 되면 후수의 저당권이 순위 승진이 되어가지고요.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아래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판례가 자주 나오는 그러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다음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 대항력 갖춘 임차권 밑으로 아래 권리로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가지고요. 혼동의 예외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점유권하고 광업권 나와 있죠. 네, 이거는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곱판례. 조금 전에요. 포락에서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란 애가 처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처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그 원인이 무효라면 결국에는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 갑이 소유권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했던 이 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자, 판례 보십시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